특히나 오늘 같은 날 더욱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포인트 레슨 받아보는 시간입니다. 김종철 프로증권의 김종철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먼저 시장이 계속해서 약세 현상을 보이니까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다운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일단 지금의 시장은 말씀드렸던 대로 상승의 모멘텀이 부족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차례 언급드렸던 것 같습니다. 드라기 총재에 이어서 벤 버냉키 장의 빅 이벤트가 끝난 이후에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이벤트는 딴 게 아니거든요. 그동안에는 돈의 힘을 갖고 움직이는 소위 유동성 장세가 기본이었다면 향후 실적 장세 패턴을 흘러가 주려고 그러면은 무엇보다도 경기 지표가 호전되는 내용들이 나와줘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역시 기업의 실적 호전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마치 지금은 그냥 강물에 떠있는 하나의 나룻배 같은, 그냥 바람에 따라서 이리 한번 흔들렸다가 저리 한번 흔들리는 이런 장세 패턴밖에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은 반등의 조건이 뭐냐라는 얘기죠. 이 반등의 조건은 하나의 매매 기법이고 하나의 매매 기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매할 때 3M이라는 얘기 아마 자주 여러분 들으셔보셨을 겁니다. 그 첫 번째 M은 바로 메소드, 하나의 매매 기준, 기법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20일선의 기울기입니다. 참 얘기 제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월초 대비 위냐 아래냐, 그 다음에 그것만 갖고는 되지 않는다. 필요 충분 조건에서 20일선의 기울기가 매우 중요하다. 그럼 자, 요걸 잠깐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그래프, 거래소 그래프를 여러분께 보여드릴 텐데요. 거래소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장을 보시면 위에 20일 평선의 기울기를 이렇게 구별해 놨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색깔이 이 앞에는 빨간 색깔로 이렇게 상승 기울기를 보이다가 여기 보면 20선 기울기가 하락 기울기로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20선 기울기에 이렇게 내려가면은 주가가 위로 올라갈 때마다 이게 매물의 벽이 돼갖고 이게 휩쓸려 버립니다. 제가 방송에 아마 그런 얘기 한 것 같습니다. 한번 홍수가 나면은 아무리 여기서 개, 소, 돼지, 말 이게 아무리 수영을 쳐도 이 물살이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다시 이 물살 때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군다나 이번 달에는 월봉상 음봉의 영역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파파 구간, 즉 월봉도 월음이고 이선도 내려갔을 때 이럴 때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위로 들어올 때마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럼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이것이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은 이 장을 움직이는 주도 세력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외국인들의 선물 환매수가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을 누누이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던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이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것은 외국인들의 매매 포션인데 준비된 자료 화면 보시면 쉽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매 포션을 보면 안타깝게도 주가가 하락해야지만 이게 나오는 포션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대략 지난번에도 말씀드릴 때 한 2만 개 이상이 외국인들 선물의 매도를 갖고 있다는데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면 여기 위에 상단에 보시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2만 개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기 파란 색깔은 뭐냐면 여긴 주가가 상승하는 색깔이고 이쪽은 지금 하락하는 색깔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마다 이익이 나오는 포션 쪽으로 이렇게 가 있습니다. 갖고 있는 포션이. 그래서 선물도 그렇고 그다음에 옵션도 그렇고 합성 전체를 보면 이게 내려갈 때마다 이익 포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 선물 환매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장중이라도 어제처럼 조금이라도 장중에 저쯤에 들어주려면 대략 한 1000개 이상이 들어와 줘야 되고요. 특히 야 이거 오늘 장이 의미가 있는데 이거 우리 아이가 달라지듯이 지금 장이 좀 달라지는 거 아니야? 이럴 때는 오전장 장중에 한 4,000개 내지 5,000개가 크게 매수가 들어왔을 때 야 이거 이제 조금 단기적이나마 바닥을 찍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의 종합의 최저선 포인트는 지난번 월봉에서 말씀드렸듯이 1843입니다. 이게 월말 종가상 1843을 깨지 않으면 현재 주가의 최저선 포인트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대신 위로 올라가더라도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월봉상 음봉에 있고 그 다음에 일선 기류가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때 여전히 리스크 관리가 아직은 필요한 구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이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선별적으로 오르는 종목은 또 오릅니다. 어떤 종목들에 접근을 해야 할지 기술적으로 원포인트 레슨을 해주신다면 오늘은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매매하셨을 때 우리가 반평균이 60점이라고 해서 모든 학생의 성적이 60점은 아니죠. 분명히 60점을 형성했을 때는 그 밑에
평균 점수를 깎아먹는 50점, 40점, 3점짜리도 있지만 그 위로는 80점, 90점짜리 학생들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종합이 약하다는 것은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이 많다는 얘기지 모두가 다 하락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종목이 상승하고 어떤 종목이 하락하냐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꼭 명심해야 될 게 특히 내년 장세를 대비해서 미리 한 말씀 드린다면 이제는 동반 상승장이 아닙니다. 동반 하락장도 아니거든요. 똑같은 업종 내에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실적이 좋은 종목은 주가가 위로 올라가고 그렇지 못하는 종목은 내려가는 차별화 현상. 또 이제는 동반 상승, 동반 하락이 아니기 때문에 가는 것만 가는 이러한 장세가 됩니다. 우리가 좋은 종목만 갈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니프티 50 장세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두 가지 그림의 예를 여러분께 보여드릴 겁니다. 어제까지의 종가 기준이거든요.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종목군도 한번 보시죠. 자, 거래소 종목군의 예를 보시면요. 분명히 똑같은 거래소 종목군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거래소 종목이라 하더라도 지금 거래소가 앞서 설명을 드렸던 대로 일선의 길기도 내려가고 캔들도 보니까 얼마나 시세가 약합니까? 근데 지금 보십시오. 분명히 종합주가지수를 갉아먹는 종목은 여전히 밑에 이렇게 갉아먹고 있죠. 여기를 보면 한결같은 공통점이 보십시오. 이 21평균선 기울기가 내려가고 있죠. 하향입니다. 그리고 얘가 음봉이에요. 다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면 하향이고 음봉이고 얘도 하향이고 얘가 음봉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종합주가지수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빠져서 반동은 주겠죠. 근데 반면에 위에 있는 걸 좀 한번 보십시오. 위에 움직였던 점을 보면 얘네들은 밑에가 반대죠. 이선이 올라가지고 있고 양봉입니다. 소위 빨빨 패턴인 거죠. 이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누차 말씀했지만 이렇게 주가가 양봉이면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똑같은 종목 여기를 평균점이라고 한다면 이건 낙제점이 있는 종목군들이 이번 달에 여기는 분명히 우등생 종목군입니다. 이번엔 두 번째 코스닥 종목군들도 한번 두 번째 그림으로 보시고 여러분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업종, 똑같은 패턴이 있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그 종목군들이 어떤 모습을 주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데 두 번째 코스닥 종목군을 보시면 코스닥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자 보시죠. 코스닥도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이 종목군들은 윗단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죠? 20선의 기울기 위로 올라가는 패턴. 그죠? 종목군들도 보면 그런 종목군이 강합니다. 이렇게 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최근에 코스닥 종목군이 아무리 강했다 하더라도 반대 방향으로 달린 종목이 있었어요. 이렇게 내려간 종목군들. 이건 뭐냐면 수급이 안 따라주는 거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왜 수급이 안 따라줄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일반 투자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정보력이 뛰어나고 분석력도 뛰어나고 자금도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이미 이런 사람들 손에 의해서 종목은 가야 될 종목군과 그렇지 못할 종목이 나눠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간접 아웃소싱이죠.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주고 세력들이 사준 종목은 일반적으로 펀더멘탈이 굉장히 우수한 종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은 똑같은 동일 업종 내에서도 주가가 이렇게 차별화되는 슬림화 장세가 앞으로도 계속 전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있으면 또 12월 달로 바뀌죠. 항상 여러분들 매매하셨을 때는 이 종목이 수급이 어떻게 되는가? 월초 대비 위로 움직이는가? 아래인가? 특히 또 하나 잊지 마셔야 될 것이 21평선입니다. 한쪽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이 선이 살아있는가? 이거 보시고요.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펀더멘탈 선이라고 일컬어지죠. 바로 120선의 기울기가 하단에서 받치는 종목군들 쪽으로 압축하시고요. 그러지 않은 종목군들은 위로 올라갈 때마다 리스크 관리해서 바깥하는 전략을 최소한 반 정도도 병행시켜 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김종철 프로증권의 김종철 소장으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